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력하고 고귀한 SUV 한 대 갖고 와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녀석, 영국식으로 풀어낸 고성능 SUV 애스턴 마틴 DBX 707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7, 707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국내 SUV 중에 이 차만큼 강력한 녀석도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애스턴 마틴 DBX 707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애스턴 마틴 DBX 707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말 떡 벌어진 이 너비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 또는 정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와, 이렇게 너비가 큰 SUV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듬직한 인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너비 2m에서 5mm 모자랍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군데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그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아주 명확한 요소죠. 이 그릴. 심지어 일반 DBX보다 이 707이 조금 더 큽니다. 크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한층 더 아주 거대하게 입을 벌리고 있어서 모든 공기를 한 번에 다 빨아들일 것만 같은 진짜 포스가 상당합니다. 네. 이외에 그릴을 감싸고 있는 별도의 테두리는 보이지 않고요. 가로줄무늬 두 줄로 이루어져 있는 꽤나 견고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세로형 핀까지 서로 겹치게 포인트를 넣어놓아서 차를 한층 더 안정적이면서도 더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보닛 끝단에는 애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아주 멋있는 이 블랙 로고가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오너로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강하게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앞에는 전방 카메라 위치해져 있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차체 사이즈, 이 너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큼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짝 타원형 구조로 되어져 있죠. 빛이 들어오는 범위라든지 안쪽의 디테일을 보고 있으면 아주 잘 만든 값비싼 조각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또 화려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보닛 보이시나요? 와, 엄청나게 깊게 세로 형태의 날카롭게 에어덕트가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적인 역할로도 충분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한층 더 공격적인 인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양 끝에는 카본으로 또 핀까지 집어넣어서 보면 볼수록 화려함에 극치를 달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보닛 헤드램프를 온전히 감싼 다음에 펜더 끝단까지 절개면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층 더 넓어 보이면서도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펜더 라인이 진짜 웬만한 아주 낮은 진짜 슈퍼카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도 잘 전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는 SUV가 아니라 진짜 잘 달리는 슈퍼카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범퍼 쪽도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인데요. 먼저 방향지 시등이 위치해져 있고요. 이 아래쪽에 스플리터 역할 겸 에어로다이내믹에 도움을 주는 이 각종 날카로운 그리고 입체적이면서도 상당히 샤프한 느낌의 범퍼 라인들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겹쳐 놓아서 심지어 이 안쪽에는 살짝 떠 있거든요.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앞쪽 범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애스턴 마틴 DBX 707의 앞모습 다분히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정말 멋있는 포인트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DBX 707 옆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SU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도 길이 5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시각적으로나 전체적인 이 덩어리 감으로 보나 엄청나게 큰 대형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차만의 몇 가지 포인트 요소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 휠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3인치, DBX는 22인치 들어가는데 1인치 더 높죠.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85에 35ZR,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피렐리의 피제로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아주 노란 색깔 바나나 보이시죠? 잘 익었는데요. 네, 대구경에 디스크 브레이크와 또 캘리퍼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앞쪽에 420mm 사이즈 들어가고 뒤쪽에 390mm 사이즈가 매칭이 돼요. 심지어 요 노란 색깔 캘리퍼 6피스톤입니다. 완벽히 차를 잡아 세우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는 세로로 아주 길게 이어진 에어 덕트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구멍을 완벽히 또 흡수한 다음에 올바르게 바깥으로 최대한 빠르게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해내고요. 그 다음에 같이 꺾여져서 이어져 있는 이 카본 소재의 아주 두툼한 이 장식 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까지 같이 카본으로 깔맞춤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볼수록 정말 엄청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도 상당히
날렵하고 매끈하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디자인도 일직선으로 그냥 쭉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 단 겹을 나눠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지 한층 더 화려한 모습을 더해줍니다. 요즘 차들 이 도어 손잡이 히든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딱 열고 문을 잡았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좋거든요. 빠진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다거나 이러는데 에스턴 마틴 DBX 707은 요 안쪽의 그립감까지 생각해서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이런 세심한 디테일 능력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필러 같은 경우도 유리창과 매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참고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또 깔끔한 구성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몰딩과 루프렉도 전부 다 블랙으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뒤로 쭉쭉쭉 넘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숨은 보석과 같은 포인트, 저는 이 C필러 이 뒷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깁니다. 이 뒤쪽 유리창에서 트렁크 라인 끝단까지가 길이가 상당해요. 네. 웬만한 브랜드들은 여기에 시트 하나 더 넣어서 3열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차를 한층 더 듬직하게 만들어 보이고, 더욱이 이 면적이 넓은 C필러 덕분에 이 펄이 들어간 차체 컬러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맛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캐릭터 라인도 살짝 진하게 흐르다가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내려옵니다. 희미해지는 이 느낌도 아주 아름답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DBX 707의 뒤태 역시나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가장 먼저 이 위쪽에 거대한 스포일러 보이시죠? 이 안쪽에도 구멍을 큼직큼직하게 뚫어 놓아서 바람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깔끔하게 통과시켜 주고, 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치켜 올려 놓아서 다운포스까지 영향을 주는 이 주변은 또 카본으로 또 마감을 해 놓았어요. 진짜 이쁘네.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렁크 끝라인이 살짝 치켜져 올라가져 있죠. 이런 부분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또 테일램프로 가로로 길게 이어져 놓았다, 곡선을 잘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느낌과도 얼추 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에스턴 마틴 이 블랙 로고를 비롯해서 차명 이런 거 안 씁니다. 에스턴 마틴 딱 요 레터링 하나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 라인 보면 볼수록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고 그 속에 공격적인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인상까지도 잘 심어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건 바로 아래쪽인데요. 와우, 말이 안 나옵니다. 와, 정말 박수치고 싶을 정도예요. 일단은 양쪽 보조개를 비롯해서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쿼드 배기 시스템 장착을 했는데 엄청 두께가 말이 안 돼요. 네. 여기에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매립을 해 놓아서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쳐다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범퍼 라인도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져 있죠. 뿐만 아니라 안쪽에 상당히 깊게 날카롭게 디퓨저 여기에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공기구멍을 잘 뚫어 놓았습니다. 뒤태 정말 미쳤어요. 엄청나게 잘 달릴 것 같은 차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죠. 네, 에스턴 마틴 DBX 707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온통 화려함으로 가득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페시아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대칭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동일하게 즐거움을 찾고자 GT카의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자 중심이 아닌 대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한층 더 균형 잡힌 모습을 잘 표현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손에 쥐는 맛도 좋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길게 뒤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 패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만 땡기고 싶게 만들어져 있죠. 버튼들의 느낌도 한층 더 입체적이면서도 또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에 계기판 같은 경우 풀 디지털 방식인데 그래픽이 진짜 멋있어요. 이런 그래픽 처음 보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면 놓을수록 이 계기판에서의 주는 심미적인 만족감이 훌륭합니다. 그래픽 화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계기판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살짝 홈을 파 놓아서 이 조각에 이런 장식들마저도 차를 한층 더 특별하게 보이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이 계기판의 형태 하나만 보더라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센터 페시아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에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이 정 가운데
가운데 아주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시동 버튼을 비롯해서 PRND 변속기 버튼식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바로 아래쪽에는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가 위치해져 있는데 크기도 생각보다 큼직하고 베젤 두께도 얇은 편이에요. 하지만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안쪽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조그 셔틀 다이얼로 조작을 해야겠다. 하지만 한번 익으면 꽤나 편리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잘 UI 구성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송풍구가 위치해져 있어요. 센터 페시아와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안쪽에 매립이 되어져 있죠. 그 밑에 쪽에는 공조장치 컨트롤 버튼이 간단한 물리 버튼과 함께 터치 혼합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시인성이 훌륭해서 열선이나 통풍 시트라든지 바람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센터 페시아 디자인, 이 하나의 유닛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살짝 센터 터널에 얹은 듯한 느낌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 터널은 어떨까요? 기가 막힙니다. 네, 화려함에 끝을 달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풀 카본으로 통이에요. 두툼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약간 브릿지 형태죠. 아래쪽에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밑에 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간단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깔끔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변속기가 아무래도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요 아래쪽, 특히 센터 터널을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튼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주행에 도움을 주는 버튼들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조작 컨트롤러를 비롯해서 서스펜션이라든지 가변배기라든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마법 버튼들이 깔끔하게 잘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앞서 말한 인포테인먼트 조작을 위한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조그 셔틀까지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확실히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이 센터 터널의 각종 버튼들이 더 정갈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화려함에 끝을 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넘어오면 컵홀더 위치해져 있고, 팔걸이도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운전자, 조수석, 탑승자, 사람에 맞춰서 활용도를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열면 조금 더 넓은 수납 공간도 나오게 되죠. 소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이 소재, 마감, 퀄리티 정말 끝내줍니다. 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질 좋은 가죽으로 덮었고 아주 고급스럽게 실로 꿰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도어 트림은 기본이고요. 요 위쪽 한번 볼까요? 필러를 지나서 이 천장 지붕 라인까지도 온통 다 가죽입니다. 와, 이 손잡이, 와, 웬만한 고급 가방에 달려있는 손잡이가 그냥 천장에 달려있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 선바이저 열어보면 이렇게 요런 작동 과정 하나하나, 이 경첩이라든지 힌지 부분이, 이야, 진짜 세심하게, 그리고 견고하면서도 완벽하게 만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실내 구성의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요 뒤에 보이시나요? 시트입니다. 물론 에스턴 마틴 자수를 비롯해서 이 컬러 조합, 각종 스티치의 정교함도 훌륭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볼스터, 옆구리, 그리고 허벅지 전반적으로 이 잡아주는 감각이 끝내줍니다. 와, 심지어 편하면서도 강력해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락한 착좌감을 바탕으로 운전자를 역동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완벽히 잡아주는 요 시트의 퀄리티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2열로 넘어가 보시죠. 네, TBX707 2열에 들어왔습니다. 와, 2열도 이건 죄다 가죽이야. 네, 그 정도로 호화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트의 착자감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합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동일한 감동 받아 가시고요. 이런 컬러 조합과 이 매칭, 끝내주죠. 가죽이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이 가죽의 결이라든지, 영국차가 대체적으로 가죽을 정말 잘 다루는데 에스턴 마틴도 변함없이 환상적인 가죽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진짜 가죽 시트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편의 품목 모양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송풍구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죠. 심지어 B필러에도 추가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공조장치는 터치와 토글 방식으로 간략히 또 필요한 것들로만 잘 꾸며져 있네요. USB 일반 타입 2개 위치해져 있고, 가운데 턱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구나. 성인 남자 정 가운데 앉아서도 여유롭게 이동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컵홀더 겸 팔걸이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전체적인 공간감에 있어서도 역시 차급을 생각하면 충분히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릎 공간, 머리 윗 공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고요. 여기 발 밑 공간마저도 굉장히 깊고 넓게 위치해져 있어서 여유롭게 발을 뻗고 심지어 발을 꼬고 그냥 탑승을 하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공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선을 어디를 둘러보나 온통 다 호화롭고 찬란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야, 이 가죽 도어 손잡이, 심지어 이 선쉐이드 이렇게 부드러운 감각 나 처음 봐. 자동차 중에. 와, 놀랍네요. 진짜 놀랍고, 심지어 도어 트림 안쪽에는 카본까지도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엄청 비싼 차 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멋있고 럭셔리한 차 오너야 라는 자부심을 단번에 들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 DBX 707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쫙 열리는데 공간 너무 좋죠. 뭐야, 여기도 가죽이야? 야, 심지어 이 위쪽 전부 다 우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일단 공간 충분히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안쪽에 각종 버튼들 보이시죠? 시트를 접거나 또는 서스펜션을 올리거나 낮춰서 조금 더 한층 더 이 물건을 넣고 빼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각종 배려의 흔적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빼고 내릴 때 이렇게 쓸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견고하게 금속판을 덧대 놓았다라는 점, 양 끝에 레일을 이용해서 한층 더 활용성을 키웠다라는 점까지 SUV 본분의 역할 충실히 수행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려 707마력에 이르는 초고성능 SUV가 이렇게 공간 활용성까지 좋으면 솔직히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네, 에스턴 마틴 DBX 707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대한 보닛 안에 들어있는 파워트레인 놀라워요. V형 8기통 4.0L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여기에 습식 클러치 방식의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풀타임 4륜 구동을 지원합니다. 최고 출력은 707마력, 차 이름과 동일하죠. 최대 토크 91토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91.8kgm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이 V8 4.0L 엔진 기존의 DBX와 동일한 유닛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에스턴 마틴만의 손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또 터보 엔진과 흡배기 시스템 전부 다 뜯어 고쳤다고 해요. 그 결과 기존의 DBX 대비 출력은 157마력이나 더 높아졌고, 최대 토크도 20토크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거대한 무시무시한 차를 만들어냈는데, 하드웨어가 동일하다 그래서 다 같은 출력을 내는 건 아니죠. 기존의 DBX 대비 월등히 높아진 성능, 터보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고성능의 터보 차저만 몇 개 끼워 넣은 게 아닙니다. 그와 연결된 각종 볼 베어링부터 흡기 배기 시스템까지 전부 다 DBX 707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차는 DBX 라인업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숫자가 주는 어마무시함, 707마력, 와, 웬만한 슈퍼카도 707마력 내기 힘든데 정말 초고성능 슈퍼 SUV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살짝 걱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다루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로 이 차 지금 GT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일반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GT 모드 맞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여유로우면서도 빠르게 이동을 보장하는 모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렵거나 뭐 예민하거나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 지그시 밟아도 꾸준히 속도를 올려주고, 지금과 같이 코너에서 살짝 코너를 돌아 나간 다음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엄청나게 다루기 힘들다라는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도심 속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누구나 쉽게 차를 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어마무시한 숫자만 보고 지레짐작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물론 일정 속도를 이상 넘어가면서, 그리고 RPM이 뛰면 사운드와 함께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느 고성능 차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속도를 올려주면서 폭발적인, 정말 미친듯이 컨트롤하기 힘든 가속력을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GTA 모드에서만큼은 말이죠. 서스펜션이 살짝 단단할 뿐 글쎄요, GT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이 SUV가 갖고 있는 세그먼트 본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같아요. 짐 가득 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때문에 여유롭게 장거리를 빠르고 쾌적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살짝 돌려보도록 할게요. 화려하게 바뀐 계기판과 함께 반응 자체가 상당히 민첩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SUV를 이렇게 깔끔하게 코너를 통과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고성능 SUV다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차를 잡아주는 이 코너에서의 그립감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와우. 지금과 같이 조금 더 깊은 코너를 빠르게 통과해 나갔을 때 출력은 남아 돌아요. 막 더 밟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코너에서 적당히 차체를 완벽히 잡아주면서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역시 슈퍼카 회사 단연간의 경주 모터스포츠 기술력으로 다듬어진 에스턴 마틴의 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SUV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데요, 이거는? 우와, 이렇게 움직인다고 차가? 파워트레인이 너무 오버스펙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차 엔진을 잡아주는 각종 부품의 합이 잘 맞을까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기대 이상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그려냅니다. 이 코너에서의 움직임 너무 깔끔하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자연스러운 감각마저도 완성도가 상당하네요.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쇼코너를 타이트하게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 조금의 불안함도 느끼지가 않고요. 무게중심 자체가 다른 고성능 SUV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코너를 감아 돌아가는 이 느낌에서 운전자가 겪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피드백이 아주 정확하게 다가오네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에스턴 마틴 이야,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SUV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고, 특히 이 5m가 넘는 긴 차체에도 불구하고 뒤가 따라오는 이 그립이 환상적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지만 이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의 힘도 상당히 큰 것 같고,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마저도 이 코너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나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완벽히 제 역할을 해내네요. 브레이크 한번 잡고 쇼코너 살짝 돌아 나가고, 참고로 이 브레이크 앞에 420mm 뒤에 390mm 사이즈잖아요. 기본적인 크기 자체도 클 뿐더러 6피스톤 완벽하게 차를 멈춰 세웁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에 다다라도 막 피가 거꾸로 쏠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강한 제동력으로 차를 그 자리에 바로 아스팔트를 찍으면서 아주 그냥 단번에 멈춰 세웁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능력도 완벽하고요. 여러모로 상당히 놀랍고 또 인상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 단계 더 높여 보겠습니다. 서스펜션 더 조여졌고요. 계기판 더 빨개졌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사운드가 엄청난 제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사운드입니다. 네. 와, 소리가 이거는 지금까지 라이벌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전달해줘요. 이거는 살짝 중저음의 바리톤 사운드인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특히 이 RPM 4000rpm을 넘어가면서부터 소리가 한층 더 증폭이 되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네. 솔직히 소리에 감동해서 이 소리가 주는 이 감성, 이 흥분도만 믿고 가스 페달을 밟을 정도로, 심지어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면 레드존 끝까지 가도 변속을 하지가 않아요. 최대한 고RPM에서 운전자의 실력을 차가 믿어보고 테스트하는 느낌이죠. 이는 사운드로 증명이 되고요. 다시 한번 소리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와, 진짜
에스턴 마틴 그 특유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운전자를 정말 흥분의 끝으로 올려놓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움직임으로 전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젠틀한 느낌까지도 너무 좋네요. DBX 707 이렇게 은둔 고수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고,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실력자를 만난 기분이라서, 야, 이거는 진짜 하염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고성능, 초고성능 슈퍼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GT 모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와, 너무 놀랍네요. GT 모드로 놓으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락한 차로 바뀌었습니다. 저 능력자인데, 능력자. 네. 에스턴 마틴 DBX 707 마지막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3억 1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죠. 아무래도 하이엔드 브랜드, 그 다음에 슈퍼 스포츠카 브랜드 다운 가격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출력이라든지 완성도, 이 제품 유닛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보다도 이 차가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방향성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에스턴 마틴, 이 영국 브랜드, 영국 차 특유의 이 젠틀하면서도 매너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달리고 싶을 때는 완벽히 성격을 바꿔서 정말 강한 맹수의 느낌을 나게끔 도와주는, 이 모든 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한 차에서 말이죠, 능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DBX 707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성능만 쫓아가고 뭐 역동적인 실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맹렬히 질주하는 차가 좀 부담스러워. 고성능 차를 사고 싶은데 말이죠, 나는 어느 정도 이 현실, 그리고 이 럭셔리한 감각과 타협을 또 맞추면서 고성능의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한다면 이 차만한 대안이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달리고 싶을 때 성능, 출력 면에서 남부럽지 않게 남들보다 그 이상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달릴 수 있는 차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조금 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함께 즐기면서 이동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할 때는 또 이 차만큼 럭셔리한 차도 없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해내는 차가 바로 에스턴 마틴 DBX 707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보석과도 같은 차를 만났고, 정말 은둔 고수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미처 알지 못했던 에스턴 마틴의 고성능 SUV, 완성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아주 놀랍고 박수를 치고 싶고요. 이 707마력이라는 이 숫자만 믿고 그냥 깡패처럼 굴지 않고요, 전체적인 완성도, 조화로움이 끝내줍니다. 와, 이 균형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놀랍고, 적어도 이 초고성능 SUV 라인업을 쭉 놓고 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에스턴 마틴 매장 가서 꼭 한번 시승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생김새도 너무나도 멋있고 수려하지만 생김새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무기가 숨어 있었네요. 놀라워요. 네. DBX 707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스턴 마틴이 보여줄 수 있는 이 특유의 이 럭셔리한, 그리고 유연하면서도 날카롭고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하게 꽂히는 이 성능 퀄리티, 차의 완성도, 고성능을 만들 줄 아는,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F1카, 세이프티카로 DBX를 선택하는 이유, 이제는 알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에스턴 마틴 DBX 707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